조동사 파트 시작해 봅시다. 자,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문항수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출제 범위가 의미상 필요한 조동사와 should가 생략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의미상 필요한 조동사가 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should 생략 문제가 3문항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빨리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바로 should 생략 부분이고요. 자, should가 생략된 문제에는 주절에 당위성 동사나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명사도 나올 수가 있어요. 명사. 자, 그리고 필요, 중요, 긴급, 타당의 형용사가 단서로 나올 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별표 치고 갈까요? 당위성 동사나 명사, 필요, 중요, 긴급, 타당의 형용사가 나오면 무슨 문제다? should 생략 문제다. 자, 그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의미상 필요한 조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2문항 중에 1문항 정도는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 요구.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해석 요구하는 문제가 GTF에서 총 2문항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조동사 파트에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해석이 똑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이점, 영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의미상 필요한 조동사부터 함께 가볼게요. 의미상 필요한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하면서 나오게 되고 이게 동사의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가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하실 때는 의무, 추측, 능력, 가능 등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석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세한 뉘앙스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요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should 하고 must. 이 2개의 조동사가 공통적으로 의무와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의무의 의미를 가질 때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의무. 이렇게 옆에다 적어보세요. 자, 의무의 의미를 가질 때 둘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must는 강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거. 근데 should의 의무는 얘는 충고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아.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뉘앙스의 차이가 한국말로 얘기를 했을 때는 둘 다 해석이 뭐라고 되냐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하지만 강한 의무, 이걸 나타낼 때는 must를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너 공부해야지, 너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거는 should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충고의 의미.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우리 must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must는 강한 의무, 별표 칩시다. 잘 나와요. 해야만 한다. 꼭 해야 되는 거.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You must complete the project by tomorrow. 그죠? 너 내일까지 그 프로젝트 완수해야 돼.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동사의 밑줄 긋고 할게요. 여기 must complete.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추측의 의미도 있다 정도는 참고만 하세요. 뭐뭐 의미 틀림없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He must be John. 그는 John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이번엔 should예요. 자, should도 한국말로 봤을 땐 똑같단 말이죠. 해야만 한다, 틀림없다. 근데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should는 충고나 권유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도 별표 칠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너 일찍 자러 가야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사 부분 should go를 썼습니다. 충고나 조언의 의미일 때는 should를 쓴다. 자, 또 it should be easy. 이건 쉬움이 틀림없어. 뭐뭐임이 틀림없다. 이런 추측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의무의 의미가 잘 나온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갑시다.
자, can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요? 우리 항상 조동사 말해보세요. 아는 거 하면은 can부터 나오거든요. can, 뭐뭐 할 수 있다. 이 의미를 가지는데 시험 문제에서 역시 1번 혹은 2번의 의미로 잘 나옵니다. 할 수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그리고 해도 좋다의 의미도 있어요. 자, 해석 가볼게요. She can speak. 그녀는 말할 수 있다. 3 languages. 3개의 언어들을. Accident can happen.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자, you can go now. 너 가도 좋아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2번의 의미를 특히나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네 번째 볼까요? will. 뭐요? will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뭐일 것이다. 뭐 혹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will하고 would를 좀 비교해 볼게요. will의 과거의 형태가 would가 됩니다. 미래, 화자의 의지, 즉각적 결정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뭐뭐 하곤 했다. 이거 하나만 옆에다가 적어놓을게요. 자, 이런 의미로도 나올 수 있다.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뭐뭐 하곤 했다의 의미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I will do it. 내가 그거 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잘 나오니까 별표 치고 갈게요. will도 잘 나옵니다. 정리됐으면 5번째 가요. may는 허락 혹은 추측의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도 좋아. 혹은 뭐뭐일지도 몰라. 이런 의미인데 이 중에서는 추측의 의미로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동사 부분 볼게요. You may finish it. 너 이거 끝내도 좋아. 이거겠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she may be in the library. 그녀는 아마 도서관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may의 과거형이 바로 might인데요. might은 추측의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You might be wrong. 너 아마 틀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may와 혼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조동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동사의 완료 시제가 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완료 시제도 별표를 칠 건데 이 완료 시제는 우리 완료의 형태가 have pp가 붙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여놓은 형태로 나오고요. 해석을 하실 때는 과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을 꼭 해주세요. 반드시 해석. 해서 어떤 조동사를 쓸 건지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하나씩 우리 해석 같이 볼게요. 방금 전에 저랑 공부했던 조동사들은 여러 가지 뜻을 가졌죠. 조동사 하나당 여러 개의 뜻을 가졌지만 지금 나오는 have pp가 붙은 표현은 그 중에서 대표의 뜻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뜻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씩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가볼게요. may have pp 혹은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추측의 의미만 가져가요. 과거에 뭐 했을지도 몰라. 이런 의미요. 자, could have pp, 뭐뭐 했을 수도 있다. 가능의 의미를 가져가요.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must have pp,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추측의 의미죠. 추측의 의미. 자, 이거 별표 칠게요. 그 다음에 cannot have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중에서 must have pp가 조금 잘 나오는 형태이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뭐 했을 수도 있어, 뭐뭐 했을지도 몰라,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이러한 추측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시 한번 가볼까요? He may have left. 그는 떠났었을지도 몰라. He could have left. 그는 떠났었을 수도 있어. He would have left. 그는 떠났었을 거야. He must have left. 그는 떠났음이 틀림없어. He cannot have left. 그는 떠났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전부 과거의 추측의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같이 가볼게요. 아까 should가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힘이 틀림없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해야만 한다를 과거로 의미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요. 뭐뭐 했었어야 했다. should have pp. 자, 별표 칠게요. 뭐뭐 했었어야 했다. 그 다음 nee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 should have left. 그는 떠났었어야 했어. He need not have left. 그는 떠날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지금 별표 친 게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였는데 우리 방금 전에 must랑 should가 그냥 혼자서 쓰였을 때 뒤에 동사 원형과 쓰였을 때는 의무와 추측의 의미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have pp가 붙게 되면서 뜻을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must는 추측의 의미를 가져왔고 should는 뭐예요? 의무의 의미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have pp가 붙은 표현 두 가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must have pp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였음이 틀림없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기초 다지기 문제 풀고 오시고 준비되면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해석 꼭 함께 해보세요. 자,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단서가 있는데 어떤 게 단서냐면 이 단어 밑줄 그어보세요. 이 afford라는 단어가 뭐뭐 할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조동사 can하고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can이 되고요. 자, 해석해 볼게요. A few people. A few는 약간의, 조금의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 약간의 사람들이 can afford, 할 여력이 있습니다. Brand name product. 자, 이름이 있는 그 상품이겠죠.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을 살 여력이 있대요. 그 다음에 뒤에 of that high price라고 했어요. 그 정도 높은 가격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몇몇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can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갑시다. 2번은 앞에부터 해석을 한번 좀 해볼게요. Don't drink. 마시지 마. 커피를 at night. 밤에 마시지 마. 왜죠? 왜냐하면 너가 잠을 못 잘 수도 있기 때문이야. 자, 잠을 못 잘 수도 있다는 거니까 may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May not be able to fall asleep. 잠에 빠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Because of caffeine. 카페인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3번도 가볼까요? 3번도 한번 해석을 가볼게요. 자, candidate. 지원자들, 후보자들 for admission. 입학을 위한 그 지원자들이 동사 가져야만 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550의 TOEFL 스코어가 있어야만 한대요. 그럼 이거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must가 정답이 되겠죠. 자, with no exception. exception은 예외란 뜻이죠. 예외 없이 550점 적어도 그거 이상은 갖고 있어야 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4번도 볼까요? 자, 4번은 우리는 appreciate은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주어, 동사. 근데 이거 고마워할 거예요. 뒤에 보세요. If you take a moment. 네가 잠시 시간을 내준다라면 to fill out this questionnaire. questionnaires 설문지, 질문지를 얘기해요. 자, 이 설문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준다면 고맙겠어요. 이거겠죠. 고마울 겁니다. 라는 거니까 정답 뭐가 되겠어요? would가 되겠죠.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자, 정리됐죠? 5번 갑시다. 5번도 앞에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y couldn't find the exact causes. 그들은 정확한 원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of the disease. 그 병의 원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자, 그리고 그 병의 원인들이 앞에 선행사가 돼요. 그것들 중에 얘 선행사 하나가 아마도 vitamin deficiency라고 했죠. 이 단어 챙겨놓을게요.
deficiency. 무슨 뜻? 결핍이란 뜻입니다. 단어 챙겨두세요. 결핍일지도 모르는 그런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might be가 정답이 되겠죠. 일지도 몰라. 추측을 하는 거니까. 자, 6번도 봅시다. 6번은 I, 주어로 나왔고요. 뒤에 보시면 have worked까지 나왔으니까 완료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자, 나는 더 열심히 그 데드라인이 마감일이죠. 마감을 하기 위해서 뭐 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I have no excuse. 나는 이제 변명거리가 없다. 그러면 나 그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었어야 했는데 나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네. 이런 의미로 쓰인 거니까 should have pp 해서 뭐뭐 했었어야 했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볼까요? She was worried. 그녀는 걱정을 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 걱정했냐면 대절 이하에 대해서 걱정을 했대요. 접속사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녀의 아이가 사고 났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니까 might have met with an accident.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 추측을 하고 걱정을 한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8번 가봅시다. must하고 will이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have, had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 그녀는 몇몇의, 이 단어 좋아요. unavoidable. avoid는 피하다. avoidable, able이 붙으면 형용사의 어미가 되면서 뭐뭐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의미요. 그럼 피할 수 있는이 되죠. on을 붙이면 피할 수 없는이 되는 겁니다.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이유를 가졌었음이 틀림없다. 추측을 하는 거죠. must have pp가 정답.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she wouldn't have broken her promise. 그녀는 자, 약속을 깨지 않았었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 mus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다지기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문제 풀 때는 앞서서 문제 푼 거와 좀 달랐죠? 뭐가 달랐어요? 우리 지금 앞에부터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조동사 문제, 이 의미상 필요한 조동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